지금까지 소장하신 작품 중에 네. 매매가가 가장 높았던 작품은 얼마예요? 3억 6천. 4억 6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하나토크TV 돈을 말하다. 하나 MC 김영지입니다. 피카소와 앤디 워홀? 와,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단돈 10,000원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인 아트테크라면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품 투자 전문가 윤보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라는 책을 쓰게 된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윤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 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이건 미모와 변호사와 근데 예술품 투자 전문가 정말 혼자 사시네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라는 직업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트테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트테크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트테크라는 말은 이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아트 컬렉팅을 하면서도 조금 재테크적인 효과, 그러니까 샀을 때보다 더 올랐을 때, 비쌀 때 더 팔고 그 양도 차익을 얻는 거를 아트테크라고 하고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하는 것도 바쁜데 아트테크, 예술품 투자 전문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또 대학생 때는 학생 도슨트 봉사활동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힐링을 굉장히 많이 얻었죠. 사실 업무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네.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그럼 몇 개 정도 되세요? 부분 소장이든 네, 뭐 전체 네. 소장이든. 저는 사실 부분 소장은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도 없고 이제 그냥 제 개인 소장은 한 40여 작품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의 첫 번째 투자 작품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미술관에서 학생 도슨트를 할 때 저희 미술관 선생님께서 이제 좀 추천해 주셨던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생 때 그 작품을 이제 소장을 하게 됐었죠. 네. 그럼 작품은 아직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그럼 작품 가격도 네, 작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몇 배 정도 올랐을까요? 10배는 좋게 넘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소장하고 계신 거죠? 네, 계속 소장하고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계신가요? 네, 집에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거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알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요시토모 나라의 그 큰 타올을 제가 샀었는데 공공재단에서 이제 한정판으로 나온 타올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95불 주고 샀어요. 미국 사이트에서.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그 K옥션, 서울옥션 같은 곳에서 간혹 나오는데 시작가가 한 70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95불 주고 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작가님의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오르기도 했고 그 담요는 특이하게 원작이 그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그 원작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지만 걸어두면은 심리적인 만족도도 있는 이제 담요기도 하고 원화는 한 300억이 넘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3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갖고 있을까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앤디 워홀과 피카소의 작품을 10,000원에 살 수 있다라고 오프닝을 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사실 요즘 그림값이 사실은 고가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MZ세대들이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는 이 그림의 한 부분을 내가 소장하고 있다 라는 심리적 만족도 주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아트테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동구매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동구매는 사실은 이제 좋은 그림을 공동구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선택을 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이번에 뭐 예를 들면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가 공동구매를 할 거다. 한 조각에는 얼마다. 공동 소유니까 공유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유로 이제 나눠서 이제 파는 거죠. 하나의 작품을 여러 명이서 이제 공유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작품을 누군가 한 사람이 더 높은 금액으로 판다고 하면 모두가 동의하에 팔고 수익을 배분한다. 그렇죠. 맞나요? 사실 이게 민법상 공유이기 때문에 50%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지 그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 소유를 하는 그 플랫폼마다 절차나 그 작품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서 약관의 규약처럼 좀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작품을 사고 투자를 하는데도 분명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작품은 어떤 작품인 건지, 또 이거를 그냥 미술관에 계속 간다고 해서 이게 안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미술 시장이랑 좀 친해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미술관이든 뭐 갤러리든 아트페어든 자주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 미술 시장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갤러리스트라든지 뭐 미술관 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컬렉터들이랑도 좀 교류가 있고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좋은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입도 해보시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이제 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다작을 하시면 사실은 작품 가격의 안정성이 좀 지켜지는 면이 있거든요. 다작을 하면 작가님이 뭐 해외 진출을 하셨으면 또 좋은 작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개인 컬렉터가 소장하기 좋은 작품은 이제 우리 집에 걸었을 때 이제 편안하게 걸릴 사이즈의 작품들 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은 얘기만 했지만 뭐 작가님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작이거나 모조작이거나 소문의 연류가 되거나 그래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신진 작가님보다는 중견 작가가, 중견 작가보다는 원로 작가님께 더 투자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작가님에 대한 어느 정도 보증이 세월을 통해서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찝찝하시다면은 감정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향후 거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작품은 5억, 근데 막 뉴스 보면은 더 올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작품의 가격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얘기하자면 미술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미술 시장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급하는 사람은 작가님이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나나 아트 토이 같은 아트 상품을 제외하고 원화, 즉 유니크 피스를 거래하는 그 프라이스는 공급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뜨는 작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작품이 미술 시장에 짜잔 하고 이렇게 등장할 때 프라이스는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작가님과 갤러리가 긴밀하게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프라이스를 정해요. 예를 들면은 전속작가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 갤러리가 한 작가님의 어떤 연예기획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작품 활동이나 뭐 개인전을 같이 이제 좀 협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원화는 얼마다, 이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까지 소장하신 작품 중에 매매가가 가장 높았던 작품은 얼마예요? 3억 6천. 4억 6천. 사실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워낙 아트테크라는 말들이 많고 미술시장에 많은 분들이 유입을 하면서 고가의 그림을 이거 사면 뜬다라고 이제 그런 걸 저는 귀로하는 컬렉팅이라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넘는 작품을 사시려면은 이 미술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꼭 하실 것을 권해요. 지난해 한 해를 봤을 때 아트테크에 내가 쓴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거 못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아트테크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생존 작가예요. 지금 살아계신 작가님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지 씨가 작품을 한 6천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작가님이 살아계실 때 경매를 통해서 이걸 한 8천만 원에 파신 거예요. 2천. 네, 2천이 남으셨잖아요. 네. 그럼 세금을 얼마를 내셔야 될까요? 얼마 내죠? 네, 작가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국 작가님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금이 없으세요. 오! 응. 죄송해요. 만약에 명지 씨가 6천만 원의 작품을 샀는데 그 작가님이 한국 작가님이신데 돌아가신 거예요. 6천에 사셨던 6천, 거를 한 1억 6천에 팔았다고 6천. 해서 네. 하면 시세 차익이 1억이잖아요. 그쵸. 근데 팔았을 때 작가님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세금이 있습니다. 매도가가 6천만 원이 넘으면 일단 세금의 대상이 돼요. 부과의 대상이 돼요. 6천이 넘으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판 금액이 6천만 원 언더면 세금이 여전히 없습니다. 아트테크 전문가 아니면 이제 뭐 아트테크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신중하게 고른 이런 작품들이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찬찬히 봤을 때 제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작품들에 제 스토리가 다 녹아나 있으면 좋겠고 그 공간 자체가 또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서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공간을 꾸미고 싶어요. 네. 소장품 전시회를 왜 하는지 오늘에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소장품 전시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뭔가 한 사람의 어떤 라이프를 딱 보는 느낌이 들겠네요. 네.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 이제 저희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보영에게 네. 일단 아트테크란? 윤보영에게 아트테크란 숨구멍이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그러면 윤보영에게 돈이란? 바다 수영이다. 바다 수영? 네. 이게 바다 수영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바다 수영은 파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물의 온도가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수영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또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이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되게 그냥 투자, 그러니까 돈을 불리는 거에 대해서 좀 실력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 돈이란 좋고 실력이 되면은 즐길 수 있는 것. 네, 오늘 아트테크에 대해서 또 긴 시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술품 투자 전문가 윤보영 변호사님과 함께 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돈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